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양자수에 관련해서,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배치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양자수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외각 전자의 껍질에 전자의 배치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이랬는데, 그것이 결국엔 뭘 갖게 하느냐? 주기적 성질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주기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원소를 원자번호의 순서로 배열하면 원소의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8번째 혹은 몇 번째? 18번째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난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 도표가 나와 있죠? 어떤 것? 끓는 점과 녹는 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주기율표에 관한 것, 주기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도표와 그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자, 이온화라든지 녹는 점, 끓는 점 밀도에 따라서 작은 값을 가지는 번호, 큰 값을 가지는 번호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조만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최초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멘델레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멘델레프는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몇 개? 8개. 그렇죠. 원자량 순서가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주기율을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오늘날에는 모질리가 대표적으로 모질리의 주기율표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은 그 원자의 핵전하수, 즉 원자 번호의 주기적 함수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모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질리의 주기율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개, 20번호까지는 주기율에 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자, 이렇게 돼 있죠.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1A, 2A, 그 다음에 여기 자, 3A, 4A, 5A, 6A 이렇게 돼 놓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3B, 4B,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자, 여기는 뭐고? D궤도 함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고? S궤도고, 이쪽은 뭐다? P궤도다 이런 얘기죠. 체외각 전자가. 자, 요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주기라고 한다. 이것은 뭐예요? 가로 방향, 평행을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체외각 전자가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고? 그룹, 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주기와 족에 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주기의 원소는 뭐가 같다?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자, 주양자 수가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 다음, 자, 1, 2, 3주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고? 단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 그 밑에서부터 보면, 자, 여기 D궤도 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장주기라고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수직으로 배열된 것. 자, 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 앞에서 얘기를 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족의 원소를 뭐라고 한다? 똑같은 족, 동족 원소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전형 원소에서는 족의 수는 뭐와 같다? 원자가 전자수하고 일치한다. 자, 여기를 우리가 단주기를 뭐라고 합니까? 전형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A, 2A, 3B부터 어디까지? 7B까지를 우리가 전용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용원소에서 동족원소끼리는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1A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알칼리 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것끼리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칼리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뭔 제외하고 수소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7B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7B 쪽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불소나 염소나 쭉 돼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7B족 그러면 이 녀석은 할로겐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어차피 보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된다? 이것들은 성질이 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주기율표에 의한 원소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전형원소가 나와 있네요. 자, 전형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형적 특질, 그 특질이 전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쪽 좌측에 있는 쪽을 P그룹 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슨 쪽? 금속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 3B에서부터 7B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비금속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뭐가 섞여 있다? 비금속이 섞여 있다.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칸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뭡니까? 금속이에요. 금속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진한 표는 뭐다? 비금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전형원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족끼리는 어떻게 된다? 성질이 비슷하더라. 자, 이건 반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화살표에 박스에 보시면 3주기의 전형원소의 화학적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공업화학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화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무기나 또는 유기화학이나의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1A족 쪽으로 갈수록 자, 전자의 방출성이 크다 라는 얘기죠. 또는 전자의 방출성이 크다는 말은 자, 어떻게 됩니까? 산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전자를 잃는다 그러면 뭡니까? 산화고, 전자를 얻는다 그러면 환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는 전자를 어떻게 된다? 잃는다. 이쪽은 얻는다. 자, 뒤에 이것과 관련된 또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은 금속성이 커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금속성이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산화와 환원에서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산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기 쉬운 쪽을 뭐라고 한다? 환원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중성일 때는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 그렇지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주기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작아진다?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자와 핵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자, 원자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활성도를 보시면, 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고 양성자로 이온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래요? 원자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그만큼 세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뺏어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뭐보다? 전자를 방출하는 것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산화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각 전자수를 산화수라고 얘기한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작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최각 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전자 껍질의 수는 주기와 똑같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적간의 성질의 변화가 크다. 그래서 자,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경은 커지겠죠. 원자 반지름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면 같은 주기에서 요 오른쪽으로 가면 원자 반지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됐었죠?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냥 해보자고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더라? 자,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족간의 성질의 변화가 뚜렷하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 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기율 표상에서 어느 쪽에 위치한다? 왼쪽에. 그런데 금속은 일반적으로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크지요.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이것의 반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잃는 성질이 크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철만 해도, 자, 철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전자를 잃고 2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고? 산화 제1철. 그렇죠? 또는 철 2가이온, 또는 산화 제2철, 또는 철 3가이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온에서 상태는 기본적으로 금속은 어떻게 됩니까? 고체 상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수은 일반적으로 액체고, 자,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기체다. 아니면 고체다. 그런데 브롬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액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산화물은, 금속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염기성이죠. 그렇죠? 가령 나트륨을 해보자고요. 나트륨은 이 녀석이 물속에 들어가면 플러스를 대고 물하고 해서 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OH로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OH를 나게 한다. 이것을 무슨 성?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자, 가령 염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자, H3O 플러스를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H 플러스로. 그래서 자, 이 녀석은 뭐다? 산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뭘 내니까? 수소 양성자를 내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복잡해졌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광택은 금속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 전자들 때문에 광택이 좋죠. 자, 전자보다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성, 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료적 성질은 우리가 공업화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업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만들어서 재료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성질을 조금 기억을 합니다.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뽑힘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길게 늘어난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면 뽑힘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잡아당기면 가늘고 길게 늘어난다. 이것이 연성이고요. 그 다음에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또는 늘어지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성질이에요? 두드리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에요. 펴짐성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데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전성과 연성을 갖게 됩니다.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탄산칼슘 같은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스러져요. 변형도 일어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변형에 강하죠? 변형에 강합니다. 특히 변형에 강한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성은 어떤 것이 강철 같은 것이 인성입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쓰이는 고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인성적 성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터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연성과 대비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자, 분필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죠? 변형이 적게 됩니다. 힘을 가해도 변형이 적다가 어느 한계 상황에 따르면 그냥 바스라져요. 이것을 취성이라고 그래요. 브리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성적 성질을 갖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유리 같은 것도 취성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분필도 뭐다? 취성이에요. 그리고 자, 플라스틱 중에 일부 자, PVC 같은 것도 취성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PVC에다가 우리가 뭘 첨가합니까? 유연제를 넣어줘요. 그래야지 뭐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성형도 되고 그리고 그 녀석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것도 취성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휨에 대해서 강성을 갖도록 뭘 넣어줬어요?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는 것이죠. 철근은 무슨적 성질이니까? 인성적 성질이니까. 그래서 복합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를 뭐라고 하느냐면 리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플라스틱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 성질이 부족하니까 유리섬유 같은 것을 넣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FRP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리인포스트 플라스틱에 뭘 넣어서? 유리섬유를 넣어서.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료를 복합해서 복합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 재료적 성질을 증가시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이것은 옆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료적 성질도 잘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자, 전형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뭐가 좋다? 전성과 연성이 좋지만 다 좋은 건 아니죠. 온도에 따라서 그 결정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철 같은 것은 취성적 성질을 가져요. 그렇지만 금속 순수한 원소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전성과 연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비금속 원소는 전성과 연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브리틀한 경우가 많죠. 취성적 성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양성, 음성, 양쪽성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양성 원소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상에서 무슨 양이온으로 되기 쉬운 것을 양성 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성원소는 전자를 방출하니까 자기는 산화되면서 상대방은 뭐가 되도록 해요? 전자를 얻도록 가면 환원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환원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음성원소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상에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물질을 음성원소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쪽성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금속성도 갖고 또는 무슨 성? 비금속성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산에도 반응을 하고 또 뭐에도? 염기에도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염기에 동시에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쪽성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있고 그 다음 뭣도 있습니까? 게르마늄이나 비소가 있네. 대표적인 것은 뭐다? 알루미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이원소라고 되어 있네요. 전이원소는 우리가 앞에서 D궤도를 갖는 것 또는 여기다 F궤도를 갖는 원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전이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금속 성질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금속 모두 금속이면 뭐한다? 반응성이 작은 중금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활성이 작은 중금속이고 녹는 점이 어떻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철도 들어가 있으니까 철 상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들은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철 같은 것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2가 산화 제일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갖는다? 3가를 갖는다.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특징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온 화합물은 뭘한다? 색깔을 띠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되면 자, 이런 것과 비슷한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착이온이라고 하죠. 그렇죠? 킬레이트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다음 유기화합에서 킬레이트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며 때로는 뭘로 사용한다? 촉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원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면 화학결합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 무슨 결합이 있고 자, 이온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유 결합이 있고 자, 이 두 가지 특징은 그야말로 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결합? 금속 결합, 배 결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간역 중에 하나 수소 결합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반데르발스임이 있다. 반데르발스임은 다시 나눠지죠. 뭐하고? 쌍극자, 유발 쌍극자하고 그 다음에 분자간역으로 나눠지죠. 분산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데 루이스 기호와 옥테트 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루스에서 전자쌍을 이렇게 같이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온 전자와 전자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 옥테트 룰. 자, 첫 번째 루이스 전자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소 둘레 기호에 그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를 뭘로 표시했다? 점으로 표시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분자는 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황이 나와 있는데 황은 3s2 3p 어떻게 됐습니까? 포의 포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최외곽 전자 껍질에 몇 개가 있다? 2개하고 4개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궤도로 보면 어떻게 돼 있고 쌍을 이루네. 그렇죠? 여기는 자, 궤도가 몇 개고 3개인데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렇게 채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황에서 표시를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쌍이 2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가 어떻게 된다?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 이온을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염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나와있죠? 3s2 3p5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S궤도는 궤도가 하나, 그 다음 P궤도는 3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일단 S궤도부터 채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P궤도에서는 자, 하나, 둘, 3개 채워지고,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채워지고 반대로 하나씩 채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옥텟트 룰을 보면 자, 염소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가 쉽다? 최외곽 전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전자 하나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여기다 채우면 이렇게 채우면 자,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텟트 규칙 나와 있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를 채우려고 한다? 8개를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자, 2번 화학결합은 원자들이 최외곽 전자를 채워서 어떻게 해요? 안정한 상태로 이루려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또는 어떻게 한다? 전자를 공유해요. 자,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고?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뭐 한다? 전자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결합이고,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간에 전자를 뭐 하게 된다? 공유하게 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차이냐면 전기금속도의 차이인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전기금속도 때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옥텟트 이론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어느 쪽? 앞에서 얘기를 했죠? 금속 쪽이에요. 전형 원소에서. 그러면 무슨 쪽? 1A, 2A 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나트륨이 나왔습니다. 자, 나트륨은 자, 무슨 원소예요? 알칼리족이죠?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칼륨이 있었네. 자, 이런 얘기죠. 나트륨은 이 녀석은 뭐 하기 쉽다?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다? 이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양이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저 앞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주기율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자, 나트륨 자, 번호가 몇 번이고 11번이고 자, 11번이네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11개예요. 그러면 자, 1s2 자, 그 다음에 2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봐요. 2s2 2p6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자, 그러면 자, 10번이 누구예요? 네온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같습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네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3s1이 되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 궤도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1s2 그 다음에 자, 여기 2s2
그리고 EP6 궤도가 3개고 그 다음에 3s1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여기 1s2부터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2s2에도 배치가 되고 자, EP6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것부터 배치되어야 되겠죠. 훈트의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쪽 스핀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3s1이 배치가 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전자 껍질 여기는 몇 개입니까? 8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옥테트 규칙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하나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와 같다? 기본적으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모양을 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염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염소는 차라리 뭐하고 전자를 얻는 쪽이 비활성 기체인 뭐하고 또는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게 되더라.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을 띠는 것이 편리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령 여기에 염소가 있다. 그러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Cl 뭘로 된다? 마이너스로 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결합을 할 수 있다. NaCl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이온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온 결합력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생기는 뭐다? 쿨롱의 힘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F라고 하는 것은 상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원자 반지름이 나와 있고 그 전하와 간의 곱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리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이런 식들은 다 뭐하고 비슷해요? 만유인력 상수, 만유인력 간의 식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을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 R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죠.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온 반지름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거리가 멀다.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에너지예요. 거리가 멀면 상호간에 친화력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양성자 간에 뭐가 생기고 반발력이 생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반발력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가까워지면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자 친화력이 증가하더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나네. 자, 그래서 이 둘 간의 합을 봤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뭐냐 그랬더니 두 전자가 만나서 반지름을 형성하는 곳이고 여기서부터는 너무 반발력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잡아당기겠죠. 친화력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A 상태는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우선 감소하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당한 곳에서 가장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력이 크게 작용해서 에너지가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 비의 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거리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뭐다? 이온 결합하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거리를 유지해서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온 결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 NaCl, MgCl2 전부 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자, 어디에 있는가 하고 NA하고 이쪽에 있는 C라고 결합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리베, 붕탄, 노, 푸네, 나마, 아신스, 여마, 칼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결합했습니다. 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결합했어요. 1족과 2족이 또 이쪽에 있는 몇 족? 7비족하고 결합을 했네. 자, 이쪽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고? 금속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 전형원소에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금속이라고 했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냐면 자, 금속과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온 반지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X선 회절법으로 이온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합니다. 2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에서는 이온의 전하량이 같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한 원소가 양전하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증가했어요. 여기 전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 다음 음전하가 커질수록 자, 음전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이 많아지죠. 그럼 잡아당기는 힘에 인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증가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기 다시 한번 해보죠. 같은 쪽에서 이온의 전하량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 반지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밑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Na 플러스 나트륨 그 다음 칼륨 플러스 이럴 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양전하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그 다음 음전하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은 커진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온 결합의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질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것? 극성용매, 물 같은 극성용매에 잘 녹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소금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통해요? 안 통해요? 고체일 때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용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또 물속에 녹여도 마찬가지죠. Na하고 Cl하고 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통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불량도체이지만 용융 상태이거나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뭐한다? 전기를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온 결합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극성이 커가지고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 결합력이 커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고? 비교적 높고 자,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정하러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NaCl 그냥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Na하고 Cl이 여러 개들이 뭉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비례를 끊고 같은 비율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자로 존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온 결정은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를 가진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 작용해서 잘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어때요? 자, 그냥 하면 잘 안 깨져요. 그렇지만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진다 이런 얘기고, 일반적으로 결합력이 크니까 날아가지 않겠죠. 왜? 결정상을 이루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휘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부터? 공유결합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데 뭐하고? 기본적으로 자, 두 가지. 이 녀석은 뭐하고 결합이다? 금속 이온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것을 먼저 첫 번째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한쪽은 뭐하기 좋고 전자를 잃기가 좋고 이쪽은 전자를 받기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자 친화력이 좋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전자를 공유해서 옥테트 이론을 만족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다음 시간에 예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